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10강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장정의 마무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작년이랑은 다르게 제가 딱 시기별로 이제 서류 맞춤형으로, 필기 맞춤형으로, 면접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까지 정말 1강부터 10강까지 따라와 주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언론고시뿐만 아니라 뭐라도 해내실 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테니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사실 언론고시가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세팅을 해서 정말 어문 곳에 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조금만 방향타가 어긋나도 완전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면접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편견 오늘은 2번, 3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려보면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게 참 말이 쉽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과연 그럼 소장님 당신은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 또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미처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 속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것도 맞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 갈등을 쌓으면서 살아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 우리는 사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틀, 그 관행대로만 우리를 너무 끼워 맞추려고 살아오다 보니 우리 자신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언론고시를 관통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내가 뽑혀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과 당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기자가 되고 싶으며, 또 그 언론사, 예를 들면 왜 SBS의 기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명분과 당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소명해 나가는 과정이 언론고시 전체를 꿰뚫는 과정이다.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다. 아마 지금 당장은 흔쾌히 답변이 안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내도 안 됩니다. 충분한 고민과 생각, 노력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비로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를 위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노력은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복습을 좀 해드리고, 자, 두 번째 편견입니다. 자, 두 번째 편견은 뭐냐면, 자, 이미 뽑혔다. 이미 뽑혔다는 착각.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여러분이요. 왜냐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면접을 가셨을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면접관들 있잖아요.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떨어뜨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면접관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붙이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 수많은 지원자가 있어요. 막 수많은 지원자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 없을까?를 위해서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면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착각을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떨어뜨리러 왔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를 붙이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사람들의 눈에 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붙은 상태가 아니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애초에 면접관들이 나를 떨어뜨리러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참 안타까운 건데, 크게 잘못과 실수만 하지 않으면 붙는다라고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접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감추고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면접을 본인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보고 나왔다고 생각하겠지. 무미건조하게 면접을 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수를 할 확률도 줄어들고 괜히 내가 잘못 말실수라도 했다간 그 말실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말실수를 안 했어도 여러분 아직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약간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는데 축구로 따지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경우의 수, 막 킹우의 수 이래가지고 비기기만 해도 우리는 진출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기기만 해도 나는 합격이다. 즉 득점 포인트를 안 따내도 잘못과 실수만 하지 않으면 나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못과 실수를 하지 말자 라는 태도와 자세로 면접을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면접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면 무조건 불합격합니다. 면접은요. 제가 축구를 비유 들었는데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지금 수비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수비축구.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은 아직 뽑힌 게 아니라고. 아직 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면접은 지금 내가 빨리 골을 많이 넣어서 득점 포인트를 많이 기록해서 그 골이 일명 면접에서 말하는 필살기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면접에서는 무조건 포인트를 따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임팩트를 남겨야 돼. 그 골들이 임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남겨서 최대한 많은 임팩트를 남겨놔야 우리나라는 최대한 골을 많이 넣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대한 임팩트를 많이 남겨놓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공격 축구를 해서 하다 보면 실점 확률 올라가는 거 아세요? 당연하죠. 왜?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그러다 보면 뒷공간이 헐거워지겠죠? 그러면 역습을 당해서 골을 먹힐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내가 너무 임팩트를 남기려고 하다 보면 잘못과 실수가 나오죠. 이게 저는 실점이라고 봐요. 하지만 실점의 부담과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임팩트를 어떻게든 남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공격 축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면접 이렇게 봐. 근데 어떠한 임팩트도 못 남기고 탈락.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 누가 이미 뽑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게 되죠. 면접관들한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움츠러들게 돼. 내가 누구인지 최대한 숨겨. 왜냐? 이러다가 내 어떤 그런 약점이 탄로나는 거 아니야? 괜히 말실수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나를 포장하고 가꾸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지 최대한 나를 포장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면접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나라는 사람의 주장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못 보여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득점도 못해. 임팩트를 못 남겨.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탈락. 그냥 원오브댐이 되는 거죠. 무색무취, 무미건조, 원오브댐, 탈락. 불합격. 우리는 지금 아직 뽑힌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지금 공격 축구를 해야 돼. 닭공을 해야 돼. 그래서 물론 실점할 수도 있죠. 근데 득점을 많이 하면 되거든. 득점 많이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면접은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공격 축구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실제로 면접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면접관들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다. 왜냐면 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야. 나름대로 이 면접관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들 바쁘신 분들입니다. 바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왜 그렇게 면접을 열심히 보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임원진이나 그렇죠? 데스크 이상 간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 분들이야. 로열티가 있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좀 똘똘한 애 없나? 이런 희망과 기대를 품고 들어와.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전부 다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나 하고 들어왔지만 역시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편견에 빠지시면 안 된다. 면접은 수비축구가 아니라 공격축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어디 가서 못 들을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4년간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수집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구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 두 번째 함정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인지만 정확히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면접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면접은요, 기본적으로 갑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각을 해. 가불이 간 게 아닙니다. 자, 동등, 평등한 협상의 테이블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모두가 다 입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두가 대입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딘가를 지원하고 채용의 과정을 거칠 때 약간 대입과 우리가 대입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성이 남아있으니까. 대학교 입시와 취업은 정말 100% 다릅니다. 자, 입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을 하죠. 즉, 대학은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에요. 취업은 어때요? 회사는 돈을 받고 다니는 곳이. 이게 정말 근본적인 차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 보통 교수님 선발을 하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입학사정관 이런 사람들은요, 잠재력을 주로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학생 정도면 우리 학교에 들일만 하다, 입학시킬만 하다. 즉 잠재력만 보여주면 돼요. 그 이상 뭔가 보여줄 필요는 없어. 어쨌든 우리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 대학을 나와서 잘 되든 못 되든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대학이 알 바가 아니야. 물론 약간 지방대로 내려갈수록 뭐 취업률 이런 것들 높이 생각하겠지만 보통의 메이저 대학들은 입학시키고 나면 끝이에요. 관심 없죠. 왜냐면 돈만 받으면 돼요. 등록금만 받고 학위만 주면 되지. 너가 우리 학교 이름을 빛내주면 땡큐인데 뭐 먹칠만 하면 돼.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알 바가 아니야. 이게 바로 대학의 기본 마인드 세팅이라서 뽑을 때도요, 그 우리 학교에 들어올 만한 아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허들만 넘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막 입시에서 정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교수님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스카이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렇게 말하면 무슨 교수님들 지금 모욕하는 거냐? 아닙니다. 솔직히. 네. 아무렴 취업이랑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취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학은 그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소개서도 그래요. 자기소개서도, 자, 우리 학생들이 보통 입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씁니까?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이것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A라는 책을 읽었고 B라는 책을 읽었고 C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죠. 왜 그러냐면 아직 19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직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을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잠재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경험과 활동의 나열로 써도 괜찮아요, 사실. 입시의 자기소개서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가서 그냥 보통 많은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 학생의 최소한의 잠재력, 어떤 경험과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죠, 주로. 네. 주로 그런 질문들이 나와서 잘 답변을 하고 나오면 돼요, 사실. 그게 입시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입시의 과정이 너무 몸에 익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입시의 과정이 지나치게 내 몸에 빼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취업은 완전히 다른데, 취업에서도 입시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마찬가지예요. 자, 취업의 자기소개서도 대학교 입시할 때처럼 제가요, 대학교 와서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D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죠. 그런 경험과 활동을 쭉 나열하고 나를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합니다. 운 좋게 서류 통과를 했어요. 필기도 넘었어. 면접에서도 똑같이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나오긴 합니다. 뭐 학부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어요. 먹칠만 안 하면 돼. 사회적으로 무리만 안 시키면 돼요. 대학은 기본적으로 이미 충분한 등록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대학교 들어올 만한 학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잠재력 테스트만 하면 돼요. 근데 취업은 어떻죠? 돈을 받고 다니는 곳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잠재력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취업은 나를 뽑았을 때 당신 회사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험과 활동을 했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면접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업에서는요, 제가 나에 대한 강조를 했지만 취업은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입에서는 아직 19살짜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생관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을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취업은 달라요. 취업은 너가 그래도 20대 중후반의 나이인데 나름대로 이제 너는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할 나이가 안 됐니? 그리고 너는 어떤 능력과 역량이 있니? 이걸 내가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본인이 모르면 안 돼. 나는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고 성격의 장단점이 있고 나는 어떤 게 나의 어떤 무기이며 나의 사회성과 사교성은 어떠하며 나는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를 기반으로 나는 당신 회사에 이러이러한 점을 기여할 수 있으니 나를 뽑으세요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입시의 과정은 살짝 읍소의 과정과 비슷하게 갑니다. 뽑아주세요 라는 느낌이 있죠. 네.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취업에서는 이런 읍소의 과정이 잘 안 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잘 안 먹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죠.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말이지만 노력은 학교에서나 인정받는 말이고 사회에서는 잘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끔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정말 열심히 성실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쓴 학생들 전혀 어필이 안 돼요. 취업 자기소개서에서는 열심히 하겠다, 성실히 하겠다 그건 디폴트 값이에요. 열심히 성실히는 누구나 해. 잘해야 돼요. 성과가 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해서 어떻게 내가 너네 회사에 성과를 안겨주겠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읍소 전략이 안 먹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실제 경험담인데 뭐 예를 들어 MBC가 지금 상암에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그 상암 MBC를 자기가 너무 꿈꿔서 너무 이 상암 MBC를 너무 입사하고 싶어서 맨날 이 상암 MBC 앞에 와서 건물을 보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CR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대학은요, 뭐 그럴 수 있어. 대학은 왜냐면 그 교수님들 입장이 일단 이 학생이 뭔가 지금 당장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기여해야 될 건 없어요. 이미 돈을 받았어. 근데 기업은 어때요? 정반대라니까? 돈을 대려줘야 돼. 그것도 월에 300, 400씩이나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은 꼴랑 해봤자 기껏 해봤자 길어야 5, 6년 다니죠. 취업은 한 번 뽑아놓으면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씩은 갈 수 있죠. 아니 평생 직장으로 눌러앉으면 30년 정도씩 근무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뽑을 때 당연히 훨씬 더 능력과 역량적인 면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언론고시 면접은 갑을 간 게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은 면접관들이 우리를 뽑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러 가는 거예요. 1대1 바게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런다고 해서 좋게 봐주지 않아요. 회사니까. 여러분이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건 대학교 입시 면접이 아닙니다. 대입 면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취업 면접 보고 있다고. 읍소하면 안 된다고요. 뽑아주세요 한다고 안 뽑아줍니다. 왜? 네가 능력과 역량이 미천한데 어떻게 뽑아줘? 우리 회사 입장에 손실인데 회사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통 면접 볼 때 갑을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좀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럴 때 제발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귀엽게 봐줄 수는 있겠지. 근데 어필이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손흥민 선수가 서울FC로 온다고 해요. 나름대로 서울FC에서도 바로 입단을 못 시키니까 면접은 보겠죠. 손흥민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뽑을란 뽑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연봉 협상도 이루어지고 계약도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야. 사실 여러분 들어가면 바로 뭐부터 쓰죠? 계약서부터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부터 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희소함으로 어필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질문이 언론고시를 꿰뚫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수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선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과 당위를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겠죠. 나 손흥민이야. 나 뽑아. 그래서 면접을 지나치게 갑을관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접은 갑을관계가 아니다. 면접관들이랑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바게닝 영어로는 바게닝이라고 하죠. 대화 협상을 하러 간 자리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예의와 격식은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당연히 뭐 시건방지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면접을 위한 예의와 격식은 갖춰야죠. 네. 최대한의 예의와 격식은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갑을관계를 상정을 하고 지나치게 비굴하고 굴종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힘있게 당차게 나란 사람을 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을 해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 회사가 나를 뽑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거예요.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 친구를 들이면 분명히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군. 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면접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보고 있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절대로 빌면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이 면접장에서 울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치를 입증하는 자리예요. 면접은. 제가 왜 손흥민 예시를 들어드렸습니까? 나 손흥민이야. 서울 FC에 나 저 손흥민인데요? 저 EPL에서 골든부츠 받은 사람이에요. 득점왕한 사람이에요. 끝나는 거죠 그냥. 왜 여러분 면접관이 무조건 갑이고 면접을 보는 사람이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면접을 보는 사람이 갑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타니 선수가 참 신기했던 게 오타니도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메이저리그의 그 야구단들이 오타니 앞에서 PT를 합니다. 우리 야구단으로 입단을 하면 뭐 LA 다저스다, LA 엔젤스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타니한테 관심 있는 모든 구단들이 와서 오히려 오타니를 면접 보는 게 아니야. 오타니가 그 야구단들의 면접을 보는 그런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소리죠. 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언론고시 학생들보다는 언론고시 준비생들보다는 유리하냐면 가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경제 다니고 있어. 한국경제 면접 보러 가. 입증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아 서울경제 기자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에서 좀 원활하게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꼭 이게 무슨 스펙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 관점을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비범한 사람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언론사, 그 흔한 언론사 인턴도 한 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어필을 했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저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면접을 뚫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자가 왜 되고 싶나?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기자란 직업은 돈을 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다니는 학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관점 자체가 되게 특별하죠? 특이하죠? 뭐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기자로서 얻을 지식과 정보들은 제가 어떤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지식과 정보들이다. 저도 집도 사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기자라는 직업은 그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는 게 업이지 않냐. 그럼 오히려 그리고 그 기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얻게 될 지식과 정보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남들 막 부동산 투자 수업도 듣는다. 학원도 다닌다. 그런데 기자라는 직업은 그 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학원에 가까운데 돈까지 주니까 돈 받으면서 다니는 학원 아니겠느냐. 이런 거 여러분 관점이죠. 관점. 이 관점만으로도 그때 면접관들의 눈빛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이 친구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관점이 좋다. 비범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치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입증을 하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지난 시간인데 벌써 까먹으셨나? 면접은 웅변이 아니다. 면접은 웅변대회가 아니다. 면접은 대화 토론을 하러 간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예상 답변을 뽑고 그 답변을 만들어서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독백하듯이 모놀로그 하듯이 독백하듯이 말을 하고 나오면 무조건 떨어진다. 면접은 대화와 토론을 하러 간 자리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야.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야.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보통은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뭐 아재들이죠 사실. 중년의 아재들이랑 그냥 만담을 나누러 간다. 다만 예의와 격식을 좀 갖춘 만담을 나누러 간 자리다. 그래서 그걸 왜 외우고 앉아있어요?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질문을 바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 있는 그대로의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나와야 돼. 그럼 평상시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실력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과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자, 작년에 SBS를 붙은 학생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학생이 6차 면접까지 면접 보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생님, 그 면접 스터디보다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 스터디보다는 그냥 가만 앉아서 사절 도화지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여러 교육생님 이름을 딱 쓰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짜 마인드맵을 한번 쭉 그려봐라. 그리고 그 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봐라. 첫 번째,
수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뽑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과 당위를 한번 쭉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고, 두 번째,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그중에서 기자가 되고 싶으며 특히 SBS 기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마인드맵을 한번 쭉 그려봐라.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고민과 생각을 고독하게, 기본적으로 성공은 고독하게 이루어낸 경우가 많아요. 물론 팀을 이뤄서 막 으쌰으쌰 도움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생은 셀프예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과 생각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인드맵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 학생 그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붙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게 있는 거고, 면접이 웅변대회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하러 간 자리가 된 거죠.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면접은 아직 뽑힌 게 아닙니다. 다 떨어진 상태야. 그래서 면접은 절대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수비 축구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임팩트를 남기면서 득점을 해야 된다. 면접은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공격 축구다. 세 번째, 마지막. 면접은 가불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의 과정이에요. 협상의 과정. 그래서 나의 가치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저를 뽑아주세요, 제발 뽑아주세요 이런다고 뽑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입시와는 다르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자, 제가 지금 4년째 이 업을 하고 있어요. 4년째. 이제 곧 5년차가 될 텐데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언론고시 합격. 자, 저는 여러분의 언론고시 합격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언론고시 합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싶은 것 뿐인데, 언론고시 합격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저 스스로도 정말 고민과 생각 많이 해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학생은 붙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고, 왜 붙고 왜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정말 4년간 했는데, 이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자, 언론고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시면 저는 진심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입니까? 실제로 저 진심이에요 라고 저를 찾아준 학생들한 실제로 제가 한번 수업도 해보고 질문도 들어보면, 과연 이 학생이 정말 진심이 맞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스스로 둘러대는 진심이 아니라 진짜 나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자가 되고 싶고, 내가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기자가 되고 나서는 또 어떤 기자가 될 것이며, 나는 이 직업에 얼마나 진심이며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제가 논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연금개혁 이슈다. 정부에서 연금개혁 개편안을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연금개혁 개편안이 그저 귀찮게만 느껴지고, 공부를 위한 공부로만 느껴지고, 아 귀찮아 외워야 되네 이렇게 느껴진 학생들은 죄송하지만 기자가 되실 분들이 아니다. 그냥 영상을 끄고 나가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금개혁 이슈? 그치, 이 연금개혁 이슈는 정말 청년 세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야. 보험료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과 생각도 해보고 결론도 내보고, 그 외에도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미국 대선을 치릅니다. 어떤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에게 경제, 외교,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 누가 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해 스스로 고민과 생각도 해보고,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도 나는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회사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어떤 식으로든 나를 브랜딩을 하고 나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만들어서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나는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진심? 서류든 필기든 면접이든 결국 언론고시 합격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는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은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말로만 둘러대는 진심 말고요. 그저 그냥 TV나 드라마에 나오니까, 드라마 영화에 나오니까 멋져 보인다, 광화문 가보니까 기자들 멋있어 보인다, 이런 나이브한, 여러분 기자가 실제로 힘든 직업입니다. 이번 SBS 면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기자라는 직업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은 정말 3D 업종인데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줬다고 하거든요, SBS 면접에서. 왜냐? 중도 하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도 하차를 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협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죠. 기자들한테 본인 직업에 대한 만족도로 조사를 하니까 33%만 만족한다고 했어요. 33%. 67%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이 33%가 될지 67%가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건데, 내가 기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기자란 직업에 어두운 면은 없나?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실 기자란 직업, 이 업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일 거예요. 단점도. 그 단점은 과연 내가 감당 가능할 만한 단점일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자란 직업을 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자란 직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한번 내보고, 진심이죠. 너무 무턱대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잘 모르겠다. 기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만 찾아오세요, 저를.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결국 이 학생 좀 멋있다라고 생각된 학생들이 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참 10강입니다. 10강. 제가 서두에 이 10강까지 따라와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정을, 의지와 열정을 진심을 담아서 계속 유지해 준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가 아마 내년에도 또 이 강의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강의를 준비하는 게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라서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강의하는 게 사실 많이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고 잘 못해요. 근데도 참 강의 잘해준다고 막 이렇게 학생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결국 여러분의 특급 도움이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이 취업 대란에, 기자란 직업 정말 훌륭한 직업 맞거든요. 기자란 직업 자체는 정말 좋은 직업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 강의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강의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론고시 가도에 행복이 깃들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